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송선우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전쯤에 뵀을 때 경남도당 위원장 제가 축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저도 뭐 뜻하지 않게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당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우리 경남도당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또 어깨가 무겁고 저를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영호남에 한 명씩 지명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영호남 지역에서 좀 지방선거나 대선 준비를 잘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네. 전략으로 저를 이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의 이런 부담을 지기보다는 경남 도민들도 또 우리 당원들도 함께 이 부담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번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이 지역민들이 좀 소외받는다는 느낌 받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도 참석을 하셨고 벌써 뭐 세 번째 다녀오셨다 들었는데 네네네. 처음 갔을 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파보려고 모시게 됐고요. 우선 뉴스토마토 보도로 지금까지 이 논란이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전 창원 의창 국회의원을 두고 공천 개입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MC가 주목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MC는 이제 명태균 씨로 언론들도 지목을 하고 있고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제가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 언론을 통해서 또 김영선 또 명태균 게이트 이런 언론 보도되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저는 처음 접했는데 예. 제가 쭉 좀 뭐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나름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뭐 알려져 있고 또 뭐 유명하다라기보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거를 준비하거나 예.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후보들에게 많이 접근을 했고 지금 그런 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그 후보들에게만 접근한 건 아니고요. 예. 또 우리 민주당의 정치를 하려고 또 후보자 되려고 하시는 분들 여야 가리지 않아요. 여야 가리지 않고 예. 다 접촉을 마구 좀 했던 걸로 이렇게 포함되고 있고 예. 이제 이런 뭐 본인이 접근하는 방식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를 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제 뭡니까 출판업, 광고업, 기획업, 또 텔레마케팅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요한 여러 가지 인명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명부라는 것은 사실 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고급 정보거든요. 그 사람 뭐 주소, 전화번호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주소, 거예요? 전화번호, 살고 있는 곳 되니까 이것을 이제 엑셀 파일로 잘 정리를 하면 굉장히 선거에서는 유효한 정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명단이 이런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지 않겠냐. 또 거기에다가 여론조사까지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어째 보면 컨설팅을 하면 뭔가 뭐 팽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판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하고 하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혹하죠. 그러니까 간절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킥이 되는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아마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를 아마 대부분 만나본 것 같고 다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선거를 몇 번 나왔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접근이 없었거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접근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처음에 뭐 역술인이다, 뭐 브로커다, 컨설턴트다 워낙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MC는 명태균 씨로 확실히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재보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통한 녹취록을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들려주면서 세를 과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2022년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때 지방선거가 있을 때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김영선 당시 후보가 그
그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 지역구와는 전혀 이제 연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천에 이어서 당선까지 됐었고 뉴스토마토가 당시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으로 명태균 씨를 지목했고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걸 듣고 송순호 위원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마실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랬대. 야, 지금 이 내용만 들으면은 좀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도 전화하고 뭐 사무하고도 전화하고 대통령 부부와 다 전화도 하고요. 공천도 어쨌든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엿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이런 통화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누군가가 관계를 가지고 맺던 사람이 뭐 내부적 불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이 어쨌든 공개가 된 거잖아요. 예. 그 통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의 문제라가 보이는 거고 과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예. 명태균 씨가 어쨌든 김정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과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맞는데 그 힘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예.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힘을 주지 않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가지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명태균 씨의 게이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공천의 영향력과 개입을 했다라는 국정농단 사태로 저는 바라봐야 되는 본질은 거기에 있다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거기에 좀 착목을 해서 취재도 하고 이런 맹맹백백하게 좀 사실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앞서 그 뭐 임명부 이 정도 힘만으로는 이럴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여론조사나 임명부를 가지고 어쨌든 후보자들이 혹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김영선 후보가 2022년도 재보궐선거에서 의창구에서 공천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구와 그 연이 당시에 없으니까요. 연고도 없을 뿐더러 또 오래된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상간에는 어제 윤핵관들이 의창구에 밀고 있는 후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종량 지금 현직 예. 국회의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선 후보가 공천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의창구에 연고도 없고 오래된 어째 보면 퇴역 조금 오래된 정치인이 예. 의창구에 연고도 없이 공천을 받은 것은 개인의 힘으로 받기는 힘든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관계된 그런 이제 전화 녹취록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의혹이 이제야 풀린 거죠. 그 힘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그 최고위 회의 갔을 때 비슷한 생각을 공유를 하셨던 거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명백백백하게 이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국감에서요. 예, 그렇죠. 국감에서 이 부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도 사실 필요한 사안 아니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김건희 특검법 거기에도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새로 발의하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면 이런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근데 워낙 그 도돌이표 같은데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내미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아마 제2요구권 행사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언론 보도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김 여사 관련해서 그 명품백 수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최재형 목사를 기소라는 검찰 수사심의 공고 나왔던데 예.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야권에선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중잣대라고 평가를 하실 예. 것 같아서요. 당연히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 수사 그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이중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무혐의로 의견을 냈고 최재형 목사와 관련해서 기소 의견을 낸 거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기소가 되면 당연하게 준 사람이
소위 말하면 혐의가 있으면 받은 사람도 혐의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르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저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앞으로 두고 보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천 개입 의혹 요 문제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또 나눠서 파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동거래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김 전 의원이 당시 보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2달여 뒤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바로 전화드릴게요.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김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의 통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난데 네네. 그 명본부장이 네네.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약간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응.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난데 네네네. 그 보냈거든. 네네.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그. 네. 전달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보선 당선 직후에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송금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금액은 총 9,678만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의 1억 원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비가 국민들 혈세인데 야,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거 뭐 충격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의 세비는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공직자로서 일을 예. 하는 그 대가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 세비를 받은 것을 반띵을 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준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실은 그 김영선 씨가 사실은 전 국회의원이 재산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재산도 꽤 되거든요. 재산 신고해 보면 거의 한 72억 정도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도 있을 거고 꽤 재력이 되는데 예를 들면 명태균 씨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어떤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 본인에 있는 재산이나 이것들 중에서 1억을 주면 되는 일인데 꼭 세비에서 920만 원을 통해서 거의 8개월 정도 계속 이제 반띵을 해가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 씨는 빌려준 거 돌려받았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조사나 수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보는 거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궁금할 뿐더러 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들이 속 시원하게 바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논의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도 있고 앞서 뭐 여론조사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요. 공통 키워드를 봤을 때. 근데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좋은 날 리서치, 시사경남, 미래한국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여기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또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인들에게 그렇게 뭔가 무서운 존재인가? 부담스러운 그 여론조사인가?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너무나 뭔가 명시 앞에서는 작아지는 듯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서 그 녹취를 들었을 때. 그렇죠. 여론조사가 뭐길래? 여론조사가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잘 나와야 본인이 당선돼 유리할 거고 또 내부적으로 공천을 받는데 경쟁관계라면 여론조사가 잘 나와야만이 자기가 공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심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더 높게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온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 내가 만약에 변주를 줘서 여론조사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만약에 나오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를 예. 본인이 한 회사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해당하는 지목하는 후보나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좋게 나오는 결과치를 계속 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꼼짝없이 예. 고분고분해지는 어째 보면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느낌 정도로 받을 정도로 예. 김영선 의원이 고분고분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여기까지인데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뉴스토마토 보도 제보자로 알려진 이 씨가 알파벳 이 씨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약간 저격하는 발언도 곁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반향이 상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증거 관련해서는 이제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통신법상 3자와의 대화를 누군가를 녹음한 것을 캐면 이게 정보통신법상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라는 공간에서는 뭐냐 면책특권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 소스를 받은 것을 국회의원이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 의혹을 해결하는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준비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씨라고 명명되는 그분이 정인으로도 나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국정감사에서 폭발적인 사건들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뭔가 명쾌한 해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예.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또 야당의 답답한 소리를 낼 것 같아요. 예,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놓은 건 하나는 있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에 hin곡 관해서 의혹을 예. 제기하니 실질적으로 김영선이가 김에 의뢰해서 컷오프 당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공천 행사를 안 한 거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걸려갖고 음주운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행위와 관련해서는 큰 범죄 행위고 국정농단 행위에 저는 해당한다 봅니다. 예.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건희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최상병 특검법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마침 오늘 순직 해병의 원래 저녁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과 그리고 국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이자 경남도당 위원장과 오늘 직속뉴스 함께했습니다.